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보안 뉴스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몇 가지 좋은 소식과 희망적인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 남미의 진짜 문제아인 마두로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 중입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패배하면 베네수엘라가 피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암살 음모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비밀경호국 국장을 소환하고 위원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가 다시 사임을 요구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사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봅시다. 모두가 중국의 붕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위기감이 처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아입니다. 이것은 마두로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 출마가 방해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8일에 선거가 열렸으며 마두로는 유혈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7월 28일 현지 일간지 엘라시날은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잘레스 우티아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100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 마두로와 전 UNID 외교관 곤잘레스 간의 파벌 싸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은 마두로가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독립적인 현지 언론과 서방 언론은 민주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자인 우티아 후보의 대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티아 후보는 차베스 마두로 체제 동안 해외로 도피한 정치인들의 귀환을 지지하며 베네수엘라 정치의 정상화를 지지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마두로 대통령과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이번 선거에서 평화로운 베네수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전을 선택할 것인가? 문제는 오염된 베네수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설정된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비극을 야당이 초래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피하면 온 나라는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마두로는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황폐해져 있고 이번 선거 결과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는 자신에게 투표하면 현재의 경제 위기와 정치 무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는 그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군대의 충성스러운 지지 기반에 의해 내전이 촉발될 수 있다는 대중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수용됩니다. 30년 동안 지속된 좌파 독재 체제인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마두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끝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차베스 마두로 이 두 사람 21세기의 대통령들이 계승되면서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독재 체제이며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임기가 6년이며 중요한 6년 임기 동안 연속 3번 재임할 수 있습니다. 네, 연속 4번은 불가능합니다. 2기 임기 중이고 이번이 3기 임기 선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몰락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주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들은 민주당 내에서 결집하기 시작했지만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왜 마두로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 국내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가 이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크게 떠들썩합니다. 혹은 이 반대 후보가 큰 승리를 거뒀다는 외국 언론과 섣부른 미디어 보도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라는 남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요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 붕괴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지만 베네수엘라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그가 만든 게 아닙니까? 그는 터키의 유명한 요리사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수백만 원의 파티를 전적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사는 것 말이죠. 마두로 국민의 다이어트, 마로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국민들을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지게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패배하면 바다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오, 이 사람은 정부 통제하에 시위대가 있는 거죠. 시위에 참여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시위대가 있습니다. 이 시위대와 그들의 민병대가 폭동을 일으키고 내전에 가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피바다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는 좌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심지어 브라질의 루이스 대통령도 권력을 잡았을 때 사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루이스가 지금 내려와야 해요. 심지어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대통령은 완전히 극좌파에 불과합니다. 비정상적이지만 마두로는 여기서 완전히 극단적인 좌파이고 비정상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우리 정치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더라도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선거 부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어쨌든 28일의 선거는 깨끗이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더 이상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이웃나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몸을 팔아야 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전 트럼프 대통령 암살 음모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청문회에 참석한 질러는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임무는 국가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건 발생 당시 비밀경호국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 이후 질문이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날 하원감독위원회 위원들은 이 보안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설립했나요? 그런데 왜 그가 그것이 경찰의 영역이라고 거짓말했을까요? 사건의 타임라인 보고서가 9일이 지나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지부장인 치는 비밀경호국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용의자 매트 크루즈를 위험인물로 분류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청문회를 시작할 때 사건 발생 전 위협 정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법안들이 그가 위협의 가능성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엘리아 제임스 크레인 하원의원은 하원에서 13년간 근무하며 현재는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 방문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범죄자의 행동을 명확한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층의 창문에서 비밀경호국 직원들이 보안 계획을 수립할 때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으나 그 또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크루즈가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는 5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하원감독위원회는 오랫동안 지부장 지트에게 사임을 요구해왔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에 따라 지부장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임을 거부하며 자신에게 더 이상 누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밀경호국 지트의 일반적인 반응은 청문회에서 드러났고 이는 사법기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가 시작되었고 어떤 사실이 사법조사에서 밝혀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를리는 총 5시간 동안 증언을 했으며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폭행당했습니다. 당시 이석기 사건에서 제가 폭행당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증인이었죠.
그때 약 1명에서 5명이 이석기 대신 민변에서 돌아가며 몇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질문할 때 만약 제가 정말로 감정을 잃었다면 제 발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저는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 낙담하지 않았고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제 잘못이므로 대화에 조금 휘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대답할 때 그는 자신의 발언에 휘말려 2날 전에 크루즈의 존재와 집이 압수되었다고 말했다가 다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반된 주장을 했고 3시간 동안 공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민주당원 AOC가 대통령과 맞붙어 화를 내며 그 국회의원은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헛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한 의원이 현장에 가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곳은 비밀경호국 직원이 말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그가 여기에 와야 했습니다. 여기는 지붕입니다. 지금 이 지붕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트 크루즈가 엎드려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비밀경호국 직원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매우 미끄럽습니다. 지붕이 꽤 미끄럽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오지 마세요. 그 대신 건물의 뒤쪽 2번째 층의 창문으로 올라가세요. 여기는 1층 건물의 창문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휴대전화 카메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넓은 곳이지만 거리감이 훨씬 더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 바로 앞에 있으며 빠르게 촬영하면 충분합니다. 이 건물은 바로 앞에 있어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으며 그 건물의 지붕은 단지 10m 거리에 있습니다. 그가 바로 뒤에서 10m도 되지 않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트 크루즈가 바로 그 뒤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면 비밀경호국 직원이 2층 창문 뒤에 있습니다. 10m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60m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없죠? 그리고 당신은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경호국은 이틀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고 심지어 의심스러워서 차량을 압수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압수 및 조사가 끝난 후 현장에 나타났으며 그는 총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엎드려 있었지만 비밀경호국은 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비밀경호국의 보호하에 총격 사건이 아닌가요?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었나요? 아마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두고 계속하세요. 따라서 제가 임명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보고서를 조작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사임과 탄핵을 투표했으며 탄핵을 선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전체 회의에서 48시간 이내에 탄핵 투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그는 비밀경호국 지부장에서 사임하고 그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법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계획된 범죄입니다. 당신이 듣지 않나요? 심지어 이 음모를 한국에서 호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심의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인민은행이 대출금리를 3번째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준금리로 간주됩니다. 국내 경제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금리 인하가 정치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중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찰이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5년 만기 대출금리를 3.95%로 1년 만기 대출금리를 3.45%로 발표했습니다. 각각 0.1%포인트씩 인하되었으며 금이 시장에 방출되었습니다. 36명의 시장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64%인 23명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예측했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음을 반영하여 경제 침체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로 1분기 5.3%보다 낮았으며 로이터 시장 전망치인 5.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목표인 5%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인은 국내 시장이 심각한 동결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 축제인 618 쇼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장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의 소비 매출은 지난해 축제에 비해 7% 감소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제3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자극 조치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전기차 및 배터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버틸 수 있었지만 경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수출에만 의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공연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뉴스는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여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정세를 부과한다고 약속한 대로 시행하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예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현실화되고 미국 시장이 차단된다면 성장률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중국의 금리 추가 인하와 유동성 공급 증가는 중국 경제에 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진행될 수 있지만 중국 경제가 얼마나 더 불안정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으며 독약을 계속 마시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법률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결국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자금을 방출했습니다. 그들은 금리를 낮추고 더 많은 돈을 방출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지 마세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부 돈을 소비하세요. 국내 수요가 동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나요? 중국은 현재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으며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국내 경제가 너무 차가워서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자금을 방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로 온라인에서 할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이 수치는 지난해 축제에 비해 7% 감소했습니다. 즉,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의 전국 할인 판매 기간 동안 소비가 7%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자금을 방출했지만 소비 수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돈이 발행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할 것이지만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정치적 요소와 관련하여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6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될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60%의 세금이 부과되면 이 중국 제품의 가격이 기존에 비해 60% 상승할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품질이 단지 가격만이겠습니까? 그러나 트럼프가 60%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중국 제품을 살까요? 한국, 일본, 대만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이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은 바이든이 그 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해리스가 된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붕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제가 중국의 붕괴를 본다면 트럼프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두 가지 상반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소 모순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우리나라에 대해 더 유연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반적인 미래를 봤을 때 국가의 관점에서 더 나을 것 같다면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현재 한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트럼프가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해리스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한미 관계는 현재와 같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는 다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리스는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고 미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중국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쉽게도 이건 하나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적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